최근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가 인상적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41분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수면 부족 현상과 맞물려서 고카페인 음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식약처가 특별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왜 모니터링을 하나요?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들의 카페인 함량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성인의 하루 카페인 섭취량은 400mg인데 일부 제품은 한 캔으로도 이 권장량의 절반을 넘어버립니다. 청소년의 경우 더 심각한데 권고량이 200mg이에요. 실제 제품들의 카페인 함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에너지 드링크들의 카페인 함량은 핫식스가 250ml당 86.24mg, 레드불이 80mg, 몬스터가 88.8mg입니다. 특히 수험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서울우유 강릉커피와 스누피 커피는 300ml 한 팩에 무려 16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이런 추세에 식약처는 카페인 함량이 0.15ml/mg 이상인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미국의 경우 FDA는 성인 하루 카페인 섭취량 개선을 400mg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10대들의 에너지 드링크 과다 섭취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미국 CDC가 청소년 대상 판매 제한을 검토 중입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에너지 드링크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은 고카페인 음료 섭취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전 세계적인 문제네요. 맞습니다. WHO에서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문제를 지적했어요. 특히 한국은 입시 경쟁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야간 학습이 많다 보니까 고카페인 음료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는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구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판매점에 대한 지도 감독도 늘리고 있죠. 오늘은 이렇게 세계적인 추세인 고카페인 음료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미국 고카페인 시장에서 가장 충격적인 제품 하나를 소개할게요. FDA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데스위시 커피의 카페인 함량이 일반 커피의 4-5배인 장당 600에서 708mg에 달합니다. 엄청나네요. 이름부터가 무섭던데 진짜 그렇게 강한 거예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커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원두를 특별한 비율로 배합해서 이런 높은 카페인 함량을 실현했죠. FDA에서도 특별 경고를 내릴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위험한 커피를 누가 마시는 거예요? 재밌는 건 소비자층인데요. 블랙라이플 커피 컴퍼니라는 브랜드를 보면 주 고객층이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 극한 직업 종사자들이에요. 이 브랜드의 2023년 매출 데이터를 보면 전년 대비 112% 성장했습니다. 한 직업 종사자들을 찾는 거네요. 그런데 제가 SNS에서 보니까 일반인들도 많이 찾던데요? 맞습니다. FDA의 고카페인 커피 소비자 분석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는 소비자층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일반 직장인을 겨냥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죠. 어떤 식으로요? 아까 얘기했던 데스위시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커피라는 슬로건으로 고강도 업무에 적합한 커피로 홍보하고 있으며 블랙라이플 커피는 극한 직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층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다양한 맛과 상품 라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FDA에 따르면 최근 고카페인 커피 관련 부작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부 브랜드들은 카페인 함량 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초고카페인 커피 건강에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실제로 FDA가 특별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데이터를 보면 고카페인 커피 관련 응급실 방문 사례가 전년 대비 47% 증가했어요. 일부 고카페인 커피들은 잔당 400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고요. 소비자 안전을 위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FDA는 고카페인 음료 섭취에 대한 건강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위험한데도 계속 새로운 브랜드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시장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 조사 기관인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미국 커피 시장은 2023년에 약 270억 2천만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연평균 성장률 3.69%로 성장하여서 2029년에는 약 336억 4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SNS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들의 활동이 이 성장을 과속화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챌린지 같은 것도 많이 보이던데? 네, 실제로 이런 위험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FDA는 최근 데스위시 커피 챌린지나 익스트림 카페 챌린지 같은 위험한 SNS 트렌드에 대해서 경고를
공보를 발표했어요. 특히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고카페인 커피만 마시는 챌린지가 유행하면서 여러 사고가 발생했죠.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FDA에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제품들에 대해서 안전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고농축 카페인이 들어간 식이 보충제는 주의해서 섭취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죠. 또 일반 의약품 중에서 카페인을 포함한 제품에는 라벨에 꼭 경고 문구를 넣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에너지 드링크 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레드불, 몬스터, 하식스 외에도 새로운 브랜드들이 시장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어요. 맞아요. 요즘 셀럽들이 만든 에너지 드링크가 특히 인기라던데요. 대표적인 예가 프라임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유명 유튜버들이 만든 이 브랜드는 출시 첫 해에만 미국에서 250mg의 카페인을 함유한 제품으로 1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어요. 특히 10대에서 20대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죠. 저도 SNS에서 봤어요. 또 다른 인기 브랜드도 있나요? 셀시우스라는 브랜드도 주목할 만합니다. FDA 자료에 따르면 캔당 2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피트니스 에너지 드링크라는 컨셉으로 2023년 매출이 전년 대비 108% 성장했어요. 특히 혁신 에너지 드링크 카테고리에서 모스트라는 브랜드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카페인 함량 200mg에 더해 테아닌 등 기능성 성분을 포함해서 2023년 미국 시장에만 매출이 300% 증가했어요. 기존 에너지 드링크랑은 좀 많이 다른 건가요? 네, 최근 에너지 드링크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식약처와 FDA의 시장 분석 자료를 보면 단순히 카페인 함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C4 에너지는 운동 성과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품으로 베타알라닌, 시트룰린과 같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편의점 지낼 때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종류가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편의점 업계 자료를 보면 더 흥미로워요. 2023년 기준으로 국내 편의점 에너지 드링크의 종류가 2022년 82종에서 147종으로 늘어났어요. 특히 뱅 에너지와 같은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죠. 방금 에너지 말씀하신 김에 궁금한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방 에너지의 성공 비결은 재미있는 마케팅 전략에 있습니다. FDA 공식 자료를 보면 카페인 함량은 300mg으로 다른 제품과 비슷한데 23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SNS에서 슈퍼 크레아틴 함유 제품으로 알려지면서 2023년 미국 시장에서 몬스터와 레드불을 제치고 젊은 층 구매 1위를 기록했죠. 한국에서도 입소문 타면서 수입되고 있는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식약처 수입식품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2023년 에너지 드링크 수입액이 전년 대비 89% 증가했어요. 특히 알라니누라는 브랜드도 주목할 만한데요. 여성 소비자를 타겟으로 한 첫 프리미엄 에너지 드링크로 출시 6개월 만에 월 판매량이 10만 캔을 돌파했습니다. 기존 에너지 드링크 회사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기존 대형 브랜드들의 대응도 빠릅니다. 레드불의 경우 2023년 실적 보고서를 보면 레드불 제로와 레드불 오가닉 등 건강을 고려한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어요. 몬스터도 리합이라는 이름의 차 베이스 에너지 드링크를 출시했고요. 맞아요. 저도 몬스터 리합 마셔봤는데 기존 에너지 드링크보다 훨씬 덜 달더라고요. 더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식약처 신제품 등록 현황을 보면 2024년부터 클린 에너지 드링크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겨났어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제비아 에너지인데 천연 카페인만 사용하고 인공 감미료를 배제한 제품이죠. 그럼 앞으로는 이런 건강한 에너지 드링크가 대세가 되는 건가요? 시장 조사 기관 닐슨의 2024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뉠 거라고 예측합니다. 하나는 더 강력한 카페인과 기능성을 추구하는 퍼포먼스 라인, 또 다른 하나는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클린 라인이에요. 결국 소비자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기능성 음료와 에너지 드링크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게토레이가 출시한 볼트 24 에너지나 바디아모르의 엣지 시리즈처럼 스포츠 음료와 에너지 드링크를 결합한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운동할 때 마시는 그 음료들도 이제 카페인을 넣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 스포츠 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운동 전 적정량의 카페인 섭취가 운동 성과를 15에서 20%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포츠 음료 시장이 에너지 드링크 시장과 빠르게 융합하는 중입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음료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식약처는 2023년부터 뇌 기능 개선 음료, 면역력 증진 음료 등의 새로운 분류 체계를 도입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노오트로픽스 음료입니다. 노오트로픽스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어떤 거예요? 식약처 분류에 따르면 두뇌 활동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성분을 함유한 음료를 말합니다. 여기에 카페인뿐만 아니라 L테아닌, CDP 콜린, 진세노사이드 같은 기능성 성분들이 포함돼요. 공부나 업무 효율을 높이는 음료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식약처의 2023년 기능성 음료 시장 분석을 보면 이런 노오트로픽스 음료의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HTP, 가바 같은
같은 새로운 성분들을 함유한 제품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식약처에 등록된 주요 제품들을 보면 뉴로피크라는 브랜드가 대표적입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자료를 보면 이 제품은 카페인 85mg에 더해 L테아닌 200mg, 타우린, 비타민 B 복합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집중력 향상 효과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그럼 일반 카페인 음료와는 좀 다른 거네요? 보건산업진흥원의 시장 분석 자료를 보면 확실히 구분됩니다. 일반 카페인 음료가 각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노오트로픽스 음료는 인지기능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실제로 2023년 출시된 제품 중 72%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성 음료들 효과는 검증된 건가요? 식약처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2023년 공동으로 진행한 임상실험 결과가 있어요. 노오트로픽스 음료를 섭취한 그룹이 일반 카페인 음료를 섭취한 그룹보다 지속적인 집중력 유지에 23% 높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효과가 크네요. 부작용은 없었나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식약처 부작용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일반 고카페인 음료 대비 부작용 신고가 68% 낮았어요. 특히 불면증이나 불안감 같은 증상이 현저히 적게 나타났죠. 그럼 앞으로 이런 음료들이 더 많이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만 32개의 신규 노오트로픽스 음료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대형 제약사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약회사들도요? 어떤 회사들이 진출하고 있나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요 제약사들이 속속 기능성 음료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요. 특히 인지기능 개선제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이 음료 시장으로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약국에서도 이런 음료를 살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식약처가 2024년부터 약국 전용 기능성 음료 카테고리를 신설했어요. 일반 음료보다 고농도의 기능성 성분을 함유할 수 있대 약사의 복약 지도가 필요한 제품들이죠. 가격대는 어떤가요? 일반 음료보다 비싸진 않나요? 한국소비자원의 가격 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일반 에너지 드링크의 2~3배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20, 30대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특히 시험 기간이나 업무 성수기에 판매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고카페인 시장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처가 발표한 2023년 고카페인 음료 시장 조사 보고서를 보면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어요. 어떤 변화들이 있나요? 첫째,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고카페인 음료의 종류가 2022년 82종에서 2023년 147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카페인 함량이 150mg 이상의 제품이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도 편의점 가면 진열대가 계속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스누피 커피가 요즘 대세던데요? 맞아요. 매일 유업의 스누피 커피 카페인 함량은 244mg으로 일반 커피의 2배 수준인데도 주 소비자층인 고등학생과 대학생 사이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죠.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고카페인 음료를 마셔도 되는 거예요? 식약처는 이미 청소년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에 대해서 경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2023년 청소년 영양 섭취 실태 조사를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의 32%가 하루 카페인 섭취 권고량 200mg을 초과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수험생 때 공부하느라 많이 마셨거든요. 지금도 취준생들이 많이 찾는다던데. 한국소비자원의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의 일일 평균 카페인 섭취량이 342mg으로 일반 성인 평균인 257mg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어요. 주로 새벽 공부나 밤샘 스터디를 할 때 섭취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경쟁이 이런 현상을 만드는 거네요.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는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이 OECD 국가 중 가장 길고 수면 시간은 가장 짧아요. 여기에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고카페인 음료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고카페인 음료의 증가와 함께 부작용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발표한 2023년 식품안전백서에 따르면 고카페인 음료 관련 부작용 신고가 전년 대비 41% 증가했어요. 어떤 부작용들이 주로 보고됐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3년 통계를 보면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응급실 내원 사례가 2,342건 있었습니다. 주요 증상은 심궤양이 42%, 불면증이 28%, 불안 증세가 15%를 차지했어요.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특별히 위험한 연령대가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대 카페인 관련 진료 건수가 가장 많았어요. 전체 진료의 48%를 차지했는데 특히 19에서 24세 구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결국 피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찾게 되는 거네요. 근데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없나요? 식약처가 2024년부터 새로운 규제를 시행합니다. 첫째, 고카페인 함유 제품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되고요. 둘째, 고카페인 음료의 학교 내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고카페인 음료 광고가 제한됩니다. 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한국식품산업협회의 공식 입장을 보면 대부분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페인 함량을 낮추는 대신 기능성 성분을 강화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어요. 실제로 2023년 하반기에 출시된 신제품의 58%가 이런 형태였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4년 식품산업 전망 보고서는 세 가지 변화를 예측합니다. 첫째, 저카페인 고기능성 제품의 증가. 둘째, 천연 카페인 원료의 다변화. 셋째, 개인별 맞춤형 카페인 제품의 등장이에요.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연평균 8.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통계청의 2023년 삶의 질 조사가 이런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평균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3위를 기록했고 대학생의 학습 시간도 가장 길었어요. 더 심각한 건 10대들의 수면 시간이 OECD 평균보다 1시간 40분이나 짧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해결책은 뭘까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 카페인 섭취 저감화 정책 추진. 둘째, 직장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 셋째, 수면건강 증진 프로그램 도입이 핵심이에요. 그래도 당장은 카페인 없이 힘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대한수면의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카페인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결국 개인의 노력과 함께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 고카페인 음료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같네요. 네, 맞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처럼 고카페인 음료의 소비 증가는 우리 사회의 피로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됐습니다. 이제는 각성이 아닌 건강한 활력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 힙한 트렌드 인사이트 정보를 또 가져올게요. 안녕.